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일상에서 필수 앱이 된 카카오톡이지만 항상 쓰는 기능만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부터 카카오톡의 쓸수록 편리한 기능과 생각하지 못했던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방의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도중에 검색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시 홈 버튼 누르시고 웹브라우저 실행해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카톡 내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우측에 있는 샵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바로 웹브라우저 상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하는 도중에 어디로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교통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바로 실시간 교통 상황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검색합니다. 그러면 바로 웹에서 검색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지역별, 도로별, 구간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지역인데요. 교통 상황이 이런 식으로 컬러로 나오죠. 자, 원활이 초록색이고요. 주황색은 정체가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컬러가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를 보시면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컬러들이 다 나와 있죠. 이걸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간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별로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탭을 잡고 아래로 내리시면 언제든지 다시 채팅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화방에 있는 샵을 눌러서 검색하는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대화 도중에 상대편의 메시지에 응답을 하는 기능이 생겼죠. 자, 상대편 메시지 터치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상단에 이모티콘 표시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내 반응을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엄지척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엄지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단톡방에서 쓸 때는 많이 도움이 되죠. 여러 명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은 예를 들어 모임 날짜 같은 거를 정할 때는 아주 유용하죠.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해당 대화에 엄지척 표시를 해달라고 하면 이 엄지척이 몇 개가 달렸는지에 따라서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를 알 수 있죠. 모임 날짜 같은 거 정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대신 이 샵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때는 미리 설정해서 해당 기능을 켜놔야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가셔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에 가시면 기타라고 있죠. 기타에 들어가세요. 여기서 샵 키워드 입력 이 부분을 켜주셔야 돼요. 자, 이게 없으면 샵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가 없겠죠. 자, 이때 최근 검색어도 같이 보이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기타에 있는 흔들기 기능이 있죠. 자, 이 흔들기 들어가시면 카톡을 실행하고 휴대폰 2번 흔들면 설정한 흔들기 기능이 표시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코드 스캔, 바코드 스캔할 때 이 흔들기를 하면 스캔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할 때 이용할 수 있고 무인 점포 출입 시에 인증을 할 때 지갑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선물함이라든지 또는 계좌번호 없이 QR코드만으로 송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자, 이 흔들기 기능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죠. 꼭 카톡을 실행한 다음에 흔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 캘린더 기능 잘 안 쓰시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이 캘린더 기능을 쓰면 장점이 대화방하고 연동이 되죠. 자, 캘린더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3월을 눌러주시고요. 한 칸 옮겨서 4월로 갑니다. 자, 예를 들어 4월 12일에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에 일정을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자, 설명 부분에 일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임이라고 썼습니다. 자, 일정 제목도 써야겠죠. 모임 약속이라고 쓸게요.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4월 12일에 모임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채팅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대화방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 옆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일정 누르세요. 그러면 일정 등록과 할 일 등록이 있죠.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자, 일정 등록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정을 등록해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정 목록 보기라고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캘린더에 등록한 일정이 여기에도 나오게 되죠.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모임 약속 4월 12일 수요일이죠.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공유합니다. 그러면 어느 친구와 공유할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카톡 내에서의 캘린더와 일정들은 전부 같이 확인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일정을 등록을 하더라도 캘린더로 가면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가족이나 친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모임이라든지 약속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일정을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캘린더에 가서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채팅을 하는 도중에 약속 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정 누르시고요. 일정 등록해서 그 일정을 여기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시작 누르시고요. 여기서 시작일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도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1시에 약속이에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제목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등록하기 바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로 등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캘린더에 가면 그 일정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캘린더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3월인데요. 자, 여기를 눌러서 자, 4월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4월로 왔어요. 여기 보시면 3일하고 12일 일정이 등록이 돼 있죠. 자, 아까 12일은 여기는 캘린더에서 등록을 한 거고요. 3일은 채팅 중에 약속 날짜가 생겨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을 한 거죠. 자, 들어가 보시면 바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죠. 따로 일정 관리 앱 쓰지 마시고요. 이 카카오톡의 캘린더만 이용을 하셔도 이 카톡을 제일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제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령 스마트폰이라서 채팅방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채팅방이 많이 있는 분들은 해당 채팅방마다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 중에서 검색할 메시지가 있을 경우 일일이 해당 채팅방을 들어가서 메시지를 또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떤 채팅방에서 왔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간단하게 전체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는 검색 기능에 추가가 됐죠. 자, 여기서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원하는 메시지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속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메시지가 검색이 되죠. 약속이 들어간 그런 메시지는 전부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약속이라는 말이 들어간 채널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메시지가 전체로 검색이 된다는 건 정말 편리해요. 그런데 이 전체 메시지로 검색을 할 때는 미리 또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채팅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메시지 검색 데이터 생성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검색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채팅했던 그런 누적된 대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전체를 다 검색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검색 데이터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기존에 했던 전체 대화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메시지 검색 데이터 생성이 되겠어요. 이렇게 생성을 해주셔야지만 전체 메시지 검색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검색 데이터를 생성을 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된 이후의 데이터만 검색이 되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검색 데이터를 꼭 생성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톡서랍인데요. 여러분들이 톡서랍을 이용은 하시는데 톡서랍 플러스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비용 때문에 그러시는데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톡서랍 플러스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요금에 톡서랍 플러스를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따로 신경 쓰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요금 낼 때 플러스 요금도 같이 내게 됩니다. 결제를 스마트폰 번호로 해놓으시게 되면 따로 요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톡서랍 플러스를 이용했을 때 장점은 이 위에 나온 것처럼 채팅방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백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다시 깐다거나 할 때 기존 데이터를 원상복귀 시킬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톡소라 플러스를 이용하면 원래 썼던 데이터 그대로 다시 복구가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 대화방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만 해도 엄청나죠. 자, 그거를 전부 다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원하는 채팅방 데이터만 톡소라 플러스에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팅방 데이터는 꼭 보관을 해야 된다 하면 그 데이터만 따로 또 보관을 할 수가 있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톡소라 플러스는 꼭 써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혼자 있거나 또는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거나 심심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거의 대다수 분들이 검색을 하시거나 간단한 게임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들을 많이 하시죠. 시간 보내기에는 그런 게임들이 가장 좋은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톡에서도 게임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실행 화면에서 우측 끝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이 더보기 페이지를 잘 이용을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을 하시더라도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은 복잡해서 잘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 게임을 들어가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서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낵 게임이라고 있어요. 자, 이 스낵 게임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마성의 게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상단에 있는 10x10 클래식만 한번 볼까요? 자, 시작하기 하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죠. 자, 스타트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한 줄을 맞추면 그 줄이 없어지는 건데요. 테트리스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게 훨씬 재밌어요. 자, 이렇게 얹어볼게요. 그러면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건데요. 하시다 보면 끝없이 하실 수가 있어서 아주 재미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다양한 간단한 게임들이 많으니까 여기 있는 게임들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에 쓸수록 편리한 기능들과 잘 쓰지 않았던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카카오톡을 대다수 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쓰시죠. 쓰는 기능만 이용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